공야장편에서는 공자시대에 살았던 실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인물들의 행적을 통해 오늘날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공야장편 17장입니다. 자왈, 장문중, 거체, 산절, 조절, 하여, 기지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장문중이 큰 거북딱지를 걸어두었고 기둥머리 두공에는 산 모양을 조각하고 들보 위 동자기둥에는 수초 모양을 그렸으니 어찌 그를 지혜롭다 하겠는가. 장문중은 50년 가까이 노나라의 대부를 지낸 인물로 아마도 노나라에서는 자산이나 안영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장문중은 노나라의 장공, 민공, 희공, 문공까지 4명의 임금을 모셨고 공자가 태어나기 66년 전에 죽었는데요. 이름은 장손진입니다. 장문중은 문해시호를 받은 것으로 봐서 당대의 업적을 높게 인정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공자는 이 장문중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문중 거체, 장문중이 거체, 체를 보관했다. 거할 거가 집에 보관한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체는 점을 칠 때 쓰는 큰 거북의 배딱지를 말하는데 주로 채땅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체라고 합니다. 체가 큰 것은 37cm에 달하는데 주로 은나라 때 점을 친 결과를 갑골문으로 기록한 것이 유명합니다. 체를 이용한 점술이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 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큰 체는 오직 왕실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 산 거북을 잡아서 3000년이 지나도 변함없도록 가공하는 데는 복잡한 과정과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체는 매우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큰일을 앞두고 기륭을 점쳐볼 때나 쓰는 체를 장문중이 자신의 집에 두고 살았다는 것은 명백하게 이해를 어긴 거였죠. 또 하나 공자가 지적한 것이 산절, 조절, 기둥머리에는 산 모양을 조각하고 동자기둥에는 수초 모양을 그렸다. 장문중이 자기 집을 화려하게 장식한 것을 비판한 말입니다. 건물 내부 기둥의 머리 부분이 절이고 그 위에 세우는 동자기둥도 다른 한자로 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각각 산 모양과 물풀 모양을 새겨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엔 궁중에만 허락된 장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일개 대부가 체를 집에 두고 산절 조절까지 했으니 그런 사람을 어찌 지혜롭다고 하겠는가. 이것이 공자가 장문중을 평가한 말인데요. 그런데 춘추 좌시전에도 공자가 장문중을 평가한 말이 나옵니다. 장문중은 인하지 못한 점이 셋이고 지혜롭지 못한 점이 셋이다. 공자가 지적한 장문중의 첫 번째 불의는 하전금, 노나라의 현인인 전금, 즉 유하해를 잘 알면서도 장문중이 그를 높이 등용하지 않고 아래에 두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불의는 폐육관, 장문중이 나라를 지키는 6개의 관문을 없애서 국내 치안을 망쳤다. 혹은 6개의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새로운 수익을 거뒀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불의는 첩직포, 장문중이 집안의 여자들에게 돗자리를 만들게 했다. 대부 집안 정도면 서민들한테 돗자리를 사다 써야지 아낀다고 직접 만들어 쓰는 것은 인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가 백성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백성의 일자리를 뺏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공자가 비판한 건데요. 이것은 지금 대기업이 골목 상권에 뛰어들어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장문중이 지혜롭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작허기, 쓸데없는 물건을 만들어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 처첩한테는 돗자리를 만들게 해놓고 자신은 체와 산절 조절을 즐겼다는 데서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종역사, 위패 자리를 잘못 놓고 제사를 지냈다.
노나라의 17대 임금이 민공이고 18대가 민공의 동생 희공이었는데 19대 문공이 자기 아버지 희공의 위패를 선대인 민공보다 높은 자리에 모신 것을 장문중이 재상이면서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사원거. 원래 바닷가에 사는 원거라는 새가 노나라의 동문 앞에 나타나자 장문중이 신비롭게 여겨서 이 새를 두고 제사를 지냈는데, 불필요한 제사는 백성을 번거롭게 하고 세금을 헛되이 쓰는 일이기 때문에 공자는 장문중이 지혜롭지 않다고 본 겁니다. 공자의 말대로라면 장문중이 왜 문해시호를 받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춘추좌시전의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장문중에 대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나라 희공 21년 BC 639년 여름에 큰 가뭄이 들자 희공이 무당을 불에 태워 희생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서양 중세에 있었던 마녀 사냥과 같이 무당을 불에 태워 바치면 하늘이 비를 내려줄 거라는 주장이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때 장문중이 나서서 강력하게 막았습니다. 무당을 불태우는 것은 가뭄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먼저 내성과 외곽성을 수리하고 음식을 소박하게 줄이고 모든 쓰임새를 절약하는 것, 이것이 가뭄에 대비해 당장 힘써야 할 일들입니다. 무당이 무슨 잘못이 있으며 그를 죽여 무엇하겠습니까? 만일 그가 가뭄 들게 할 힘이 있는데 그를 불태운다면 가뭄이 더욱 심해질 따름입니다. 희공은 장문중의 이 말을 따랐고 가을에 큰 흉년이 들기는 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공자가 태어나기 70년 전의 일이니까 가뭄이 들었다고 해서 하늘에 희생양을 바쳐봤자 소용없다는 합리적인 생각이 중원 지역에 일찍 자리를 잡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양의 마녀 사냥이 14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광범하게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 BC 600년대 고대 중국에 이런 합리주의가 있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데요. 공자도 이런 인간 중심의 인문주의를 상식으로 물려받았지만 다만 장문중의 다른 잘못, 특히 윗사람의 예를 탐하는 참에 대해서는 참지 못했던 겁니다. 공자가 8일편에서도 계시의 참어를 참지 못하겠다고 화를 냈는데 이 장과도 통하는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평가하기 복잡한 인물 장문중에 대한 공자의 평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왈, 장문중, 거체, 산절, 조절, 하여, 기지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장문중이 채를 집에 보관하고 산절 조절을 하였으니 어찌 그를 지혜롭다 하겠는가.